안녕하십니까. 워드 프로세서 필기 대표 기출 75선 문제에 대한 요약과 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1과목 워드 프로세싱 용어 및 기능. 워드 프로세서의 구성은요, 입력, 표시, 저장, 출력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장치마다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워드 프로세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보를 입력해주는 장치에는요, 스캐너, 터치패드,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들은 다 입력 장치가 되고요. 자, 화면에 이제 표시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은 LCD, CRT, PDP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와 같은 장치는요, 전송 장치가 아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출력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린터라든지 프로터, 그다음에 마이크로필름 장치 등은 출력 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요, 이제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 CD롬, DVD,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저장 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인쇄 관련 단위가 되는데요. CPS, LPM, PPM, DPI 있는데요. 자, 여기서 잘 보게 되면 여기 CPS나 LPM이나 PPM은요. 인쇄의 그 속도와 관련된 단위가 되고요. DPI라는 것은 인쇄 품질 단위가 됩니다. 자, 여기서 C는 이제 CPS에서 C는 캐릭터 퍼 세컨드, 즉 초당 인쇄할 수 있는 캐릭터 문자 수가 되고요. 자, LPM은 분당 인쇄할 수 있는 줄수, 라인 수가 되고요. PPM은 페이지니까 이제 1분에 인쇄할 수 있는 페이지 수가 됩니다. 속도면에서 보면 PPM이 가장 많은 용량을 인쇄할 수가 있습니다. 이 DPI는 도트 퍼 인치예요. 즉 1인치당 인쇄되는 점의 수. 그래서 이 도트가 많을수록 고품질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품질 단위다라는 거죠. 다음 중 인쇄 관련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답은요, 3번이 되겠죠. PPM, 페이지 퍼 미닛, 1분에 인쇄할 수 있는 페이지 수입니다. 자, 요거는 글자 수라고 했고요. 요거는 1분에 인쇄될 수 있는 라인 수라고 했습니다. DPI는 1인치 인쇄할 수 있는, 이제 점의 수, 도트의 수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사내 문서의 구성입니다. 자, 사내 문서라고 하면은요, 동일 회사 내에서 부서 간의 연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문서를 사내 문서라고 하고요. 자, 위에는 이제 그 두문, 그다음에 본문, 그리고 결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문에는 이제 발신 연월일, 그리고 이제 받는 사람은 이제 수신자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직명과 성명을 기입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쓰죠. 제목하고 내용을 쓰고, 결문에는 이제 그 보내는 사람, 그래서 발신자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신자명은 이렇게 성명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서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사내 문서 형식에 대해서 기술한 것이다. 그 중에서 바르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 4번입니다. 발신자명은 직명과 개인명을 모두 써야 된다 그랬는데요. 이때는 이제 담당자명, 이제 개인명만 홍길동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단 모양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A4 용지를 이용해서 문서를 작성할 때 위에 여백이 있고요. 아래 여백,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이 있습니다. 이 나머지 부분에다가 문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들여쓰기와 내어쓰기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문단의 첫 행의 길이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자, 들여쓰기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몇 글자를 들여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들여쓰기가 되어 있으면 문장의 첫 행의 길이가 짧아지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내어쓰기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문단의 첫 글자를 만약에 이다라고 했으면 두 글자만큼 나와서 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요, 내어쓰기를 제외한 위치에다가 문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어쓰기가 적용이 되어 있으면 이제 첫 행의 길이는 아주 길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중 같은 크기의 편집 용지에 문단 모양을 다음과 같이 적용했을 때 문단 첫 행의 길이가 가장 짧아지는 것은 그랬습니다. 즉 여백이 많게 되면 가장 짧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는요. 왼쪽과 오른쪽 여백이 있어요. 그리고 내어쓰기는 그만큼 나와서 쓰기 때문에 더 많이 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백은 5에다가 4를 더한 이만큼의 여백을 제외한 위치에 글자가 쓰여지게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왼쪽 여백이 6이고 오른쪽 여백이 0입니다. 들여쓰기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여백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8이라는 여백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3번은 왼쪽 여백과 이제 오른쪽 여백이 있고요. 내어쓰기만큼은 그만큼 이제 글자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6이라는 여백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요, 왼쪽 여백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여백이 있고, 들여쓰기만큼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여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짧아지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번호식 문서 정리 방법입니다. 자, 문서를 정리하는 방법에는 번호식, 지역별, 주제별, 명칭별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번호식은 이제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는 경우에 사용이 되고요. 명칭보다는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업무에 사용을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큰 거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어떤 특정 사건이나 계약에 따라서 100단위, 10단위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개별 폴더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보관 대상 문서가 늘어나는 경우에 사용을 하고요. 이런 번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밀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찾기도 쉽습니다. 단점은 계속 인건비와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번호식 문서 정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번호식 문서 정리 방법은 문서를 구별하거나 부를 때 번호를 사용할 수 있어서 기밀을 유지하는 데 유용하다. 번호기 때문에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번호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파일링 시스템, 파일링 시스템이라는 것은요. 문서를 관리할 때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고 보관하고 폐기하는 제도를 파일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목적이 중요하죠. 신속한 검색, 개방화, 원활한 정보 전달, 정확한 의사결정, 시공간을 절약할 수가 있고요. 사무 환경의 정리와 기록물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 파일링 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 원칙은 이거는 이제 개인별이 점유하거나 보관하는 걸 금지합니다. 그리고 문서의 소재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명시해서요. 이제 문서 검색이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일링의 목적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이런 파일링 시스템의 목적은 문서를 기록하고 보관하고 활용하는 시간 절약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보 처리 활동을 관리해주고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것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시기에 곧바로 꺼내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관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파일링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문서와 자료를 일관성 있게 전자적으로 통합 관리한다 그랬는데요. 문서의 형태에 따라서 뭐 주제별이든 번호식이든 다르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니코드 KS1005-1 코드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 2바이트로 처리한다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 공간은 많이 차지합니다. 완성형은 일반적으로 정보 교환에 쓰고요. 조합형 한글 같은 경우는 정보 처리에 쓰는데 이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갖춘 코드가 유니코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서 전 세계의 모든 문자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유니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정답 3번인데요. 정보 교환 시 제어 문자와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주로 정보 처리용에 쓴다 그랬는데요. 자, 이거는 정보 처리뿐만 아니라 정보 교환용으로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코드가 유니코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시 기능입니다. 자, 포인트라는 것은 인쇄에서 활자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이고요. 1포인트는 72분의 1인치, 즉 0.351mm가 되겠고요. 장평은 글자의 이제 세로의 크기 요거는 유지하면서 장평이 200이다 그러면은요 가로로 이렇게 2배 확대가 되는 그런 문자를 크기를 장평이라고 합니다. 자가는요 글자와 글자 사이에 요 간격을 의미하고요. 줄 간격은 한 줄과 그 다음 줄 사이의 간격, 이걸 줄 간격이라고 하죠.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의 표시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2번입니다. 장평은 문자의 가로 크기에 대한 세로의 비율이라고 그랬는데요. 세로의 크기는 그대로 있고요. 가로 크기, 이거에 대한 비율을 장평이라고 합니다. 영역 지정. 자, 단어는 해당 단어는 이제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을 단어라고 하는데요. 마우스로 2번 클릭해주면 되겠고요. 행은 한 줄 의미합니다. 그래서 행의 왼쪽 끝에서 클릭하게 되면 한 번 클릭하게 되면 한 줄이 선택이 되고요. 이때 2번 클릭을 하게 되면 문단이 이제 선택이 되고 3번 클릭을 하게 되면 문서 전체가 블럭이 지정이 됩니다. 다음 중 마우스로 영역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단어는 해당 단어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 두 번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단어가 선택이 됩니다. 다음은 조판 기능입니다. 문서에서 각주나 미주, 머리글, 꼬리글과 같은 것들을요, 조판 기능이라고 합니다. A사라는 용지의 크기에 보면 위쪽 여백과 아래쪽 여백,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을 제외한 이 부분을 이제 문서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위쪽 여백 바로 밑에는요, 이제 머리글이라는 영역을 지정할 수가 있고, 아래쪽 여백 바로 위에는 꼬리글이라는, 꼬릿말이라는 여백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백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는 나머진 다 본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머리글이나 꼬리글이라는 것은요, 문서의 상단, 머릿말, 문서의 하단에 들어가는 건 꼬릿말이라고 해서 보통 페이지 번호라든지 이제 제목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매 페이지마다 동일한 문서가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홀수 쪽, 짝수 쪽 또는 양쪽 이렇게 다르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서에 대해서 어떤 보충 구절을 지정을 하는 것을요. 각주 또는 미주라고 하는데요.
각주는 이제 해당 페이지에 나오는 거고요. 미주 같은 경우는 문서의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모아서 표시하는 걸 미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주나 미주가 많았을 경우는 본문의 크기가 줄어드는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조판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정답 4번인데요. 꼬릿말은 문서의 모든 쪽에 항상 동일하게 지정해야 한다 그랬는데요. 동일하게 해도 되지만 짝수 쪽, 홀수 쪽 다르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쇄 용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프린트를 할 때는요, 낱장 용지의 규격을 일반적으로 쓰게 돼 있는데, A판과 B판이 나누어지고요. 가로, 세로의 B는 1대 루트입니다. 자, 이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A판, B판 모두가 번호가 작을수록 면적이 큽니다. 그리고 같은 번호일 때는요, A판보다는 B판이 큽니다. 그래서 B0이라는 크기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A0, 그 다음에 B1, 그리고 A1,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6 크기가 있고, A6 크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면적이 이 숫자가, 번호의 이 숫자가 작을수록 면적이 더 크고요. A4 사이즈가 일반적으로 우리 공문서 규격인데요. 210에 297mm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용지를 쓸 경우에는요. 한 행에 출력되는 문자 수는 80자에서 132자 이런 용지가 있습니다. 다음 중 인쇄 용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옳은 것이죠. 일단 낱장 용지는 가로 세로 비율이 1대 루트 2 비율이 되겠고요. 그리고 공문서의 표준 규격은 A4 용지입니다. 297에 10mm를 쓰고 있고요. 자, 연속 용지는 한 행에 인쇄할 수 있는 문자 수에 따라서 A판과 B판으로 나눈다 그랬는데 요거는 낱장 용지에 대한 거고요. 연속 용지 같은 경우는 80자라든지 132자 이런 식으로 글자 수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낱장 용지의 규격은 전지의 종류와 전지를 분할할 횟수를 사용해서 표시한다. 맞습니다. 다음은 교정부호입니다. 자, 이 교정부호에 대한 문제는 이제 매번 두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부호에 대한 그 모양과 기능을 일단 습득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자리 바꾸기, 줄잇기, 줄 바꾸기. 이거는 이제 반대의 기능이 될 것이고요. 글자를 수정하는 기능, 자, 들여쓰기, 그 다음에 이제, 반대는 또 내어쓰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사이 띄우기, 그 다음에 줄잇기, 이런 기호가 있습니다. 자, 보기 1의 문장이 보기 2의 문장으로 수정되기 위해 필요한 교정보호들로만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보기 1은요, 아름다운 조국의 강산을 우리 모두의 힘으로 구워 나가자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보기 2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아름다운 조국에 이렇게 줄이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강산을 똑같죠? 그리고 여기를 수정해야 되죠. 꾸로 이렇게 수정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이렇게 사이 띄우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되는 교정보, 반대의 기호라는 거죠. 자, 사이 띄우기, 붙이기, 삽입, 삭제, 줄 바꾸기, 줄 잇기, 그다음에 들여쓰기, 요 위치로 들여쓰기, 요 위치로 내어쓰기, 끌어내리기, 끌어올리기, 이거는 반대되는 교정부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서로 상반되는 의미를 갖는 교정보로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이거는 이제 1번은 붙이기하고 사이 띄우기네요.
그리고 이거는 끌어내리기, 끌어올리기, 그리고 이 삽입과 삭제죠. 자, 요 4번이 되겠는데요. 요거는 원래대로 변경이 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이제 줄 바꾸기죠. 그래서 이거는 서로 상반되는 교종보호가 아닙니다. 문서 분량 관련 교종 부호인데요. 문서의 분량이 증가하느냐 또는 감소하느냐 그런 교종 부호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문서 분량과 관계없다. 이건 자리 바꾸기가 되고요. 이거는 원래대로 이거는 이제 글자 바로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글자를 원래대로 이런 식으로 바로하기 이런 교종 부호이기 때문에 요 세 개는 문서 분량과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 중 문서의 분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교종 부호로만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에 나오는 것은 요거는 수정입니다. 글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죠. 요거는 이제 삽입이죠. 요거는 줄 바꾸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는 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빼기니까 줄어드는 거죠. 이거는 원래대로가 들어가 있으니까 증가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다음은 전자결제 시스템의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시켜야 되겠고, 누가 작성을 했는지 실명제를 실현을 해야 되겠고요. 실명제를 통해서 유통이 투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서 양식을 단순화시켜서요, 사무 처리의 신중성을 제고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전자결제 시스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 투명성, 실명제, 단순화, 여기에 이제 표준화까지 대표적으로 4개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전자출판 관련 용어입니다. 자, 이 용어들이 거의 한 번씩 다 출제가 되었는데요. 특히 디더링 같은 경우는 색상을 조합해서 새로운 색으로 만드는 작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버프린터 같은 경우는 문자 위에 겹쳐서 문자를 중복 인쇄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커닝 같은 경우는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 이런 것들을 미세하게 조정해주는 그런 작업을 커닝이라고 합니다. 다음 중 전자출판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정답 2번인데요. 자간의 미세 조정으로 특정 문자열의 간격을 조정한다. 이런 것들은 커닝이라고 하죠. 리딩 같은 경우는 인쇄할 때 요 한 행과 한 행 사이의 요 간격 이런 것들을 이제 리딩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전자출판의 특징입니다. 전자출판이라고 한다면은요, 컴퓨터나 프린트 등의 장비를 이용해서 출판의 기획에서부터 제작에 관한 모든 과정을 전자출판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전자출판을 하게 되면 내용에 대한 어떤 추가나 수정이 신속하고 빠릅니다. 그리고요, 그 출판 내용뿐만 아니라 부가 정보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제공자와 수용자 간의 상호 대화가 가능한 양방향 매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자가 원하는 부분만 전송도 가능하고요.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같은 내용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컴퓨터와 그 기능을 이해한다면요. 개인화도 가능하고요. 출판과 보관에 따른 비용이 감소가 됩니다. 자, 단점으로는요, 이런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그런 사용법을 알아야겠고요. 그리고 컴퓨터의 전원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비교 분석하기가 한눈에 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저장 매체가 손상이 됐다. 그러면은 전체 자료를 보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중 전자출판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이죠. 저작 매체의 일부가 손상되어도 전체 자료를 볼 수 있다라는데 일부가 매체가 손상이 됐다. 그럼 볼 수가 없습니다. 공문서의 업무 편람입니다. 자, 편람이라는 것 자체는요, 보기가 편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간편하게 만들어 놓은 책자입니다. 그래서 업무 행정 편람이라고 한다면 업무, 사무 처리 업무에 대한 절차와 기준, 그런 그 업무 지도서와 같은 것들을 행정 편람이라고 하고요. 직무 편람이라고 한다면 부서별로 그 단위 업무에 대한 업무 계획에서부터 뭐 업무 현황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책자를 직무 편람이라고 합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편람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단위 업무에 대한 업무 계획, 업무 현황 및 그 밖에 참고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업무 자료철, 그러면은 이런 것은 직무 편람이 되겠습니다. 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일반 문서는 수신자에게, 수신자는 받는 사용자입니다. 도달이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는 이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이 되면 효력이 발생이 되고요. 고시나 공고와 같은 공고문서는 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고요. 법규문서는 공표를 하고 나서 20일이 지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다음 중 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정답 3번인데요. 전자문서는 작성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때부터라고 그랬는데요. 작성자가 아니고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될 때부터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공문서의 항목 구분입니다. 자, 첫째부터 8제까지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다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면은요, 1가,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가로가 있고요. 오른쪽 가로, 그 다음에 양쪽 가로가 있습니다. 양쪽 가로, 그 다음에는 동그라미 1가, 이런 식으로 공문서의 항목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1가, 그리고 1, 이런 식으로 들어쓰기도 해주고요. 단계가 8개가 있습니다. 다음 중 문서 작성 시 내용을 여러 가지 항목으로 구분할 때 넷째 항목에 대한 항목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정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워드 프로세서 필기 1과목 대표 기출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